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6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의 첫 번째 정책,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두 번째 세부 과제죠.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의 인성, 시민교육 강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년만 하더라도 이 인성 파트가 굉장히 앞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학생이 갖춰야 될 자질은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목표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학교 교육에서 인성, 그리고 나아가서 바른 인성을 갖추고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이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을 토대로 학생의 인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실제로 이 학교 현장에서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학생 한 명 한 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학년, 나아가서는 학교의 교육 문화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성과 시민 교육을 토대로 자기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또 사회 속에서의 인식과 협력, 그리고 윤리적인 결정,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것까지를 아마 이 세부 추진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에서 소관 부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초등교육과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정책과 정책기획관, 행정역량과가 인성 시민교육 강화 부분의 주요 업무들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행정 역량과가 여기 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성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적 자원의 이 교류가 행정역량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교육과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정서학습 연계 기본 인성교육 심화입니다. 올해 어, 경기도교육청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작년에는 인성교육 파트 맨 하단에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정서 학습과 올해는 인성교육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적 인성 덕목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존배 협책으로 외우자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이 인성 덕목이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 2024학년도, 또 2025학년도 임용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만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기도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이런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학생에게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라는 내용의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올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경기 인성 SEL,
이게 인제 SEL이 사회정서 학습이죠. 그래서 경기 인성 SEL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근데 인제 작년과 이걸 보면서 쪼끔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식, 자기 조절,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사회적 협력, 이렇게 5가지 사회정서 학습 역량을 가지고 와서 이 경기도교육청 계획 안에 좀 넣었었는데, 올해 그 5가지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 관리,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그 사회적 협력, 어 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렇게 5가지로 좀 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다. 매번 그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떤 사회정서 학습 연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를 설정할 때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을 모르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이죠. 가족 연계, 또 지역 연계, 인성 교육을 내시로 한다. 그래서 2024 학년도에 제가 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함께 읽으면서 이 아버지와 또 아들이나 따님이 함께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뭐냐 막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프렌디였죠, 프렌디. 친구라는 것과 아빠라는 말의 이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연계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 이 실천 학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가정, 나아가서 지역까지도 연계한 인성 교육을 내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걸 보기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 공여학교와 학교 안에 인성 교육이 또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 정책과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2025 학년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교육이라든가, 또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심지어는 서논 수령과 관련된 루브릭 설계, 그리고 평가, 채점, 그리고 맞춤형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의 디지털 소양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수집한 정보가 사실인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세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 온라인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디지털 시민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시민 교육에서는 2가지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 시민 역량과, 그리고 디지털 도구나 에듀테크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창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2가지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을 통해서 학생 디지털 역량을 신장하고요. 현장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확산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요 부분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사실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과도 연계가 있죠. 올해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어와 수리, 이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초 소양은 한 가지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관련된 소양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라 라는 내용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지역 단위의 교육 과정과 통합해서 같은 맥락으로 한 방향을 보고 학교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초등교육과입니다. 실천 중심 세계 시민 교육 내실화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나아가서 또 세계 시민 교육으로 어 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 문건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교육과정 연계, 역사, 통일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 실천 중심 세계 시민 교육 내실화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먼저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해서 세계 역사와 따로 떼어서 해석하기 좀 어렵죠. 세계 역사의 흐름은 함께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계 역사의 그 시류에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나로 시작을 해서 지역 그리고 국가 그리고 이 국가와 국가인 지구촌으로까지 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 의식 자체가 확산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작은 맥락에서 큰 삶의 맥락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 집 앞에 쓰레기나 우리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범위를 확장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면 기후위기나 그리고 기아, 결국 식량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장되면서 교육 활동이 구성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뒷부분에서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학생 교직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2024학년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경기도교육청이 협업으로 수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정책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 대상의 국제 교류를 토대로 글로벌 인재로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까지 이 국제 교류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을 것 같고 작년에 국제 교류 협력과 관련된 문건도 함께 읽으면서 5개 교육지원청을 확장형 국제교류 협력의 확장형 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길 거점으로 삼고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인근의 교육지원청을 도전형으로 해서 이 확장형을 중심으로 인근의 도정형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까지 함께 국제교류 협력이 교육 활동으로 구성되고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재로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학생 교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정책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두 번째는 학교와 학생 중심의 교육 섹터별, 그러니까 학교, 경기 공유 학교,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 이렇게 섹터를 좀 나눠서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그 중심에는 학교와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미래교육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진행한다. 어, 이번에 미래교육 포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전 세계의 이 다양한 국가에서 교육 관련자들이 참석해서 현재 국제적인 교육의 이슈들과 관련된 대담도 진행을 하고 또 교육감님과의 우리 경기 미래교육과 관련된 좌담도 실시하는 등 이 국제학술대회와 유사한 형태의 포럼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제교류 협력도 일종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책 사업을 담당할 부서, 또 정책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뭐 시스템,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학교 현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이 파트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행정역량과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국외 교육 훈련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외교육 훈련을 받고 와서 관련 분야에서 또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 인적 자원으로서 개발된 역량을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작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활동에 기여하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이 선진국을 방문해서 교수 학습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뭐 올해 방학을 이용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으로 디지털 관련된 이 연수 활동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경기도 교육 정책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교 안에서 교육 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기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이 마련해 주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인성시민교육 강화와 관련된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학교의 인성 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있었던 그런 추진 성과들은 선생님께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정서학습 연계 기본 인성교육 심화가 초등교육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성시민교육 파트에서 사회정서학습과 연계된 기본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인성교육을 3C 체제로 안내를 했습니다. 문화조성인 컬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제공이 커리큘럼, 그리고 가정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각 학교의 인성 담당 교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커뮤니티, 그래서 컬처, 커리큘럼, 커뮤니티로 이렇게 3C로 구조화가 되어 있었고 올해도 그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컬처입니다. 1학급 1인성 브랜드 만들기 확산. 뭐가 달라졌을까요? 눈치가 빠른 선생님들 아실 텐데 작년에는 1교 1인성 브랜드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1교 1 브랜드가 아니라 1인성 브랜드가 아니라 1학급 1인성 브랜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학교급,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 교육청 단위, 그다음에 지역청 단위,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그리고 가정과 개인까지 이런 인성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안내가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학급 단위로 어 1인성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우리가 어떤 인성과 관련된 이 역량들을 개발하고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을 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실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고 또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우리가 설정한 인성 브랜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어떤 것은 좀 달성이 되었고 어떤 것은 달성하지 못해서 내년에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 인성 SEL 공감대 조성 및 지원. 사회정서학습 연계 인성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해나 안내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특히 뭐 이제 교직원이나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 이런 사회정서학습 연계 인성교육과 관련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공동체적 인성 기반 문화를 조성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배 협책이죠.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아주 이것만 잘 갖추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법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단 부분에 경기 인성 SEL 개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등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사회정서학습 5대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사회적 협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게 이제 5대 역량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기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년을 보면 자기 조절이 먼저 나왔던 것 같고, 어, 아니죠. 자기 인식이 먼저 나왔죠.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대인관계의 기술, 그리고 사회적 협력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 이제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이 여기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라는 용어로, 또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협력, 아마 요 부분이 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윤리적 책임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어쨌든 이런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협력을 토대로 해서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인성덕목을 가지고서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는 기본 인성, 함양,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 안의 모든 교육 활동들이 그렇지만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인성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학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학교마다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의무 교육 시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학교의 교과 교육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작년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중등에서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유 시간과 관련된 인성 과목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기 사회정서학습 연계 인성, 여기서는 경기 인성 SE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업 사례 나눔 공유회를 운영하고, 또 인성교육 전문교사 인력풀 구성 및 역할 확대를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정서 학습 연계 인성교육 관련된 연수를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 선생님의 말 중에서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단 한 번도 그 학생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는 교과 수업, 도덕인가 윤리 교과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들어가는 수업에서는 1시간 동안 한 명의 학생도 빠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정서학습 연계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 작고 여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닫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주면서 교사와 상호작용하고, 또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교과 활동을 통해서 제시된 과제들을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사회정서 학습 연계 인성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벤트로 단발적으로 어떤 이거 인성교육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또 매주, 매달 내가 아이들의 사회정서 학습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내 교과 수업에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이나 또 어떤 가치나 또 어떤 교육의 내용들을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런 뭐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나 학교 공동체 활동, 프로젝트 자료 개발, 또 경기도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회 등을 토대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정서 학습 기반의 인성 교육이 아직은 경기도의 단위 학교에 이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수 사례들을 좀 발굴하고 또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형태로 인성교육 과정이 이제 단위 학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부분입니다. 인성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제가 아까 앞부분에 방향 부분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실천학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가정의 교육적 기능 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맞벌이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도 모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풍경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이 다양한 형태의 학원에서 늦은 시간에 인제 귀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이 서로 간에 상호 좀 이해하고 따뜻한 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이나 체육 활동과 연결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학교에서 우수 사례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학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학교 뒤뜰 야영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학교 안에서 그런 화목한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위기 학생이나 위기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뭐 사제 동행이나 뭐 학생 간에라도 그런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지정 인성교육 연구학교 3 개를 운영을 하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교육부 연구학교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네요. 가정연계 인성교육 자료 개발,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일기. 작년에 봤을 때는 3 대가 함께하는 이 교육 활동이 우수 사례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님,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 손녀가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 3 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학교 안에 우리 통합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이제 올해 전면 시행돼서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취지 자체는 괜찮긴 하잖아요, 취지 자체는. 물론 이 학교 현장의 행정적인 업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위기 학생,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위기 학생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그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발굴하고 나서는 이게 사실은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이 해당 학생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치료나 치유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회 정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기관과 연결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부서를 만들고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나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 발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회정서적으로 안정된 정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미라클 프로젝트도 공모를 함께 봤었잖아요. 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을 토대로 위기가
이미 있을 거라고 진단되는 학생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정서행동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하는 번역별 인성교육 정담회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또 횡단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자리들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 학교, 지역 연계,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아 그런데 너무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이 함께 예 이 사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또 문화예술 교육 또 체육 없지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체육 연계, 학생 학부모 참여 활동 여기서는 인성교육 뮤지컬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뮤지컬들이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들이 많이 설계되고 운영되면 좋을 것 같고 본청 부서 간 협력 및 통합 지원을 위한 경기 인성교육 협의체.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초등과의 교육과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 부서의 정책 사업들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자, 평가 과제를 보면 초등교육과는 사회정서 학습, 연계, 인성교육, 심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정서 학습 연계 인성교육 심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사회정서 학습 연계 인성교육 기반을 뭐 구축하거나 혹은 요 이상이라고 한다면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1 학급 1 인성 브랜드 이게 뭐 꼭 사회정서 학습과 연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학교에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현황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 학교 대상 인성교육 효과성 사전 사후 설문 결과 과연 이것이 이 평가의 지표가 사회정서학습 연계 인성교육을 심화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회정서 학습과 연계된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또 실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연수들을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실행 연수를 토대로 배우고 온 것을 각 교과나 학년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그런 단계별 연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디지털 교육 정책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단, 실천, 확산 요렇게 세 가지 이 키워드로 정책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부분은 이 진단과 실천과 확산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책 문서들을 보면 '아 진단을 했어. 그럼 아이들이 지금 디지털 소양이 어떤지 한번 진단을 해 보고 또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과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천 부분인데 이 교육 과정과 연계된 실천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교육 과정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좀 함양을 했다면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확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학교를 넘어서서 사실은 교육 2 섹터나 교육 3 섹터를 토대로 해서 심화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쪼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진단입니다.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활용. 디지털 역량 함양을
교수학습, 이게 좀 오타였던 것 같아요. 디지털 역량 함양 교수학습 자료 보급 및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이게 사실은 교육 주간 운영하는 것은 실천 단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단이니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 이거 다 실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이것도 실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전 교과 기반 디지털 소양 교육 내실화를 통한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신장. 이게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 뒤쪽에 나오는 교육 과정과 연계된 디지털 시민 교육 내실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자료 개발 보급을 통한 수업 지원. 교육 과정 중심 인공지능 교육 및 학생 주도 소프트웨어 AI 교육 체험 캠프 활성화.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개발 적용 연구. 여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 활동을 제공할 것이냐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거, 미디어 리터러시, 과의전 예방 교육, 또 디지털 소양 교육, 인공지능 융합 교육, 또 소프트웨어 AI 교육, 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실천이죠. 자, 그럼 실제로 실천 부분은 뭐가 있냐? 디지털 역량 심층 진단 도구 활용을 통한 수준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 이게 진단이죠.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양쪽이. 하이러닝 연계 디지털 역량 간편 자가 진단 도구 상시 활용 통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강화. 하이러닝 연계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 활용 디지털 과의존 예방 강화.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실시 및 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지원. 또 하이러닝 활용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수업 실천 확산. 요것만 실천이고 요 앞부분은 위에 진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교육 활동을 토대로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시민 역량과 창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서에서 요거를 인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 좀 내용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확산입니다. 학교 현장 기반 디지털 시민 교육 지원을 확산한다. 디지털 시민 교육 시민 역량 교육 실천 학교, 또 창의 역량 교육 실천 학교.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거 미리 보면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천은 100 교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역량 교육은 250 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갖췄다고 보고 이런 창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학교 모델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중점 학교 200교, 운영 통한 디지털 시민 교육 수업 실천 사례를 발굴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려 몇 개예요? 550 교입니다. 550 교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2,600 개니까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이런 선도학교나 실천학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해당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모델을 개발해서 일반 학교에 확산한다. 그건 사실은 맞죠. 그죠? 또 디지털 역량교육 백선, 공모전, 성과 공유 컨퍼런스를 통한 수업 모델을 발굴한다. 가정, 학교 연계, 학생 주도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그래서 요구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모르지만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안내를 할 필요가 있죠. 또 전문기관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제 생각에는 요 정도는 공유학교와 연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선발전 이것도 지속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아이답 사업을 통해서 AI 디지털 교육 마스터, 리더, 일반 교원 연수를 운영한다. 이것도 디지털 활용 교육을 위한 성장 단계별 연수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과 확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전국대회 출품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확산한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금 잘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두 개는 아마 위에 제목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위 내용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좀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평가를 보면 디지털 교육 정책과에서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를 통한 학생 디지털 역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 초에 한번 친구들 해 보고 그리고 학년 말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학교 안에서의 디지털 역량이 신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실천 중심 세계 시민 교육 뇌실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시민교육 활성화. 말씀드렸었지만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인성, SEL. 요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회적, 인식, 협력. 요런 걸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윤리적이 아니죠. 이제 바뀌었죠. 제가 옛날 걸 생각했네요. 어, 책임 있는 의사결정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갖춰진 인성을 토대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서 결국 이제는 나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가 나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어, 이 경기 인성 시민교육 강화 부분이 좀 위계화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과정 연계 시민교육입니다. 인성에서 이제 시민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헌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학교 안에서의 교육 활동 또 그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이라.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계엄과 관련된 일들로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들썩들썩거렸고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헌법 수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생 교육으로 어 작년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어 이런 교육 활동들이 학교 교육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하반기에 보면 이제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합의 원칙 적용에 의해서 경기형 토론 모형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형 토론 모형을 토대로 한 8월 경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토론 대회도 좀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경기형 토론 모형에서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상호작용을 토대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도 이렇게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과정 자체를 토론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험형 토론 캠프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교과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평가 영역에서 논술형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토론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학습으로의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될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 또 세계 시민교육 실천학교를 29개 운영하고 헌법교육 콘텐츠 공모 및 활용연수, 또 헌법 시민교육 자료개발 보급. 그래서 이 헌법과 관련된 교육 활동이 약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세계 시민 교육 내실화 부분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세계적인 문제 예를 들면 기후 위기나 식량난 또 인구 감소 물 부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이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토대로 세계 시민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러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할 때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와 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하면 그게 국제 교류가 되는 것이고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내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을 탑재하고 거기에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번역해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국제교류 이 세 가지 층위가 함께 어우러진 교육 활동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학생 중심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부분에서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운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중심이나 프로젝트 학습으로 교과 융합형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운영 모형들을 발굴해서 이제 해당 학교에 좀 안내를 한다면 각각의 교과들이 좀 찍혀 있으면 좋겠다. 그 교과들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동기부여 삼아 가지고 와서 어 우리 학교만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주제에 맞게 이렇게 새롭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학생 주도 및 실천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뭐 학생 주도라는 것은 뭐 동아리 활동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뭐 학생 자치 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라." 또 교원 세계 시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청별 실천 사례 공유회 또 지역 유관기관 및 인적 자원 활용 세계 시민 교육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선발해서 구성하고 또 세계 시민교육 연구에 기반의 역량 강화 직무 연수도 운영을 한다. 또 선도교사 세계 시민교육 연구활동 추진 또 공유도 지원을 하고요. 선생님들의 먼저 역량 강화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운영했던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연계 역사 통일 교육 활성화한다. 균형 잡힌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 또 울릉도와 독도, 또 국내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의 활동들도 어, 계획해서 운영하고 균형 있는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 미래통일교육센터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음 제가 알기로는 파주인가 연천에 있는 것 같은데 전 구성이 전시실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보았을 때는 인제 학교급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 도착을 해서 어 버스나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와서 하루 종일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센터에서 이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와 특히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저부터도 뭐 '당장 통일이 꼭 필요할까?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을 좀 바로잡고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도 줄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모든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평가 부분을 보면 "실천 중심 세계 시민 교육을 내실화한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헌법, 교실, 시민 교육 연수 만족도, 또 단위 학교 실천 중심 세계 시민 교육 교육 과정 반영률
또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국제 교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글로벌 역량 함양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인데요. 첫 번째는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과 행정역량과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역량과 부분은 저희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의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면 경기 미래교육 정책,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먼저 교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 학교 중심의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 협력.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와 경기 공유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좀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국제 학술 대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 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제 지방 공무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저희랑 크게 관련은 없다 보니까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미래교육정책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서는 뭐 올해도 그랬지만 해외 교육기관과의 상호 방문 정책 교류를 통해서 공동 성장 가치를 창출하는 경기 미래 교육 추진. 그래서 뭐 올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은 나라와 이 교육 정책적인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고 심지어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2 월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오셨었죠. 또 대륙별 균형 있는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만의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와만 교육 협력을 삼는 것이 아니라 대륙 여러 개 있는 나라들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고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럴 때 예 이 당연히 우리 경기 교육에서 잘하고 있는 뭐 인제 경기 공유학교나 경기 온라인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K컬처 우리 한국의 고유의 문화 특히 이번에 캐대언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때문에도 이 한류가 굉장히 또 열풍이 있었죠. 그런 K컬처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공감과 상호 이해 증진, 해외 교육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재교육기관 지방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학교 중심의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의 국제교류 또 그것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이 만나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함께 교육 활동으로 제공받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1 섹터에서는 학생 학교 중심 내실 있는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확산한다. 그래서 학교별 특색 교육 활동에 맞는 국제교류 협력 매칭 시스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느 학교와 연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들께서 어 본연의 역할인 교육 활동 운영,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의 학교가 어떤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UN 글로벌 아카데미를 50개교 운영을 합니다. 경기도만의 국제교류 협력 콘텐츠를 활용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G하모니, G컬처를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새로 등장한 개념인 것 같아서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기본 문서가 나오면 선생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연구학교 8개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회를 운영한다. 또 정책 구매제 연계 국제교류 협력 수업 모듈 배포를 통해서 국제교류 협력 활동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연구학교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 협력 확장형 교육지원청에서 하겠죠. 아마 이게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우수 사례로 이제 성남이 나왔던 것 같고 이외에 뭐 시흥, 파주, 구리 남양주, 수원 이렇게 5개 지역이 아마 확정형이고 그 이외에는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5개 확장형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교육지원청에서 어 관련된 경험을 같이 공유해 주면서 성장하는 구도를 가질 것 같고 특징이 이게 이 거점형
교육지원청에서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공유학교를 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역 협력으로 열어 놔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와서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교육 이 섹터에서는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을 확대한다. 그래서 중심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한 지역 특색 기반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앞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 국제교류 협력 공유학교 운영.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경험의 기회 확대 및 성과 나눔회를 운영한다. 물론 75개 공유학교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제공받을 수는 없겠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활용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해서 올해 최대의 이슈는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때문에 예,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공유학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혹은 뭐 지역 협력 경기 랭귀지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해외에 있는 학생들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이 다문화 학부모님들께도 이런 교육 활동을 제공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또 좋을까. 평생 학습으로서의 영역에서 경기 교육이 또 기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외에 국내외 학교 간 실시간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 수업을 운영한다. 요새는 뭐 화상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번에 지식센터에 올라온 선생님들의 수업 맛집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과 영어로 수학 활동을 함께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겐 꽤 괜찮은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국제교류 협력 수업 지원을 위한 사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탑재 뭐 이런 것들이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정책 교류를 했고 학생 학교 교류를 했다면 어,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제학술 대회나 국제교육 포럼과 같은 것들을 토대로 경기 미래교육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담보하겠다라고 읽혔고요. 또 이제 교육의 이니셔티브지 이니셔티브란 말이 굉장히 정책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직역을 하면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이 이니셔티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세계의 미래교육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국제교류 학술대회 개최를 토대로 경기 미래교육 철학과 정책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요. 글로벌 교육 트렌드, 또 해외 우수 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 의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시스템과 이런 교육 활동의 보완제로서의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겠죠. 어 요즘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디지털 기기만을 활용한 교육 자체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 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세의 흐름이고 그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척한다면 결국 아이들은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공교육에서 이것을 배척할 수 없다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자기를 조절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분명히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인공지능 활용한 교수 학습과 관련된 가이드가 나왔던 거죠. 또 국내외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환류 체계 구축하고요.
학술대회 성과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체제를 마련한다. 그래서 학술대회 자료집 제작 배포, 또 누리집 탑재하고 후속 협력 사업 발굴 및 업무 협약 등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한다.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지원센터,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남에 있죠. 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이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교육 정책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차기 연도에 관련된 국제교류 협력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적 국제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국제교류 협력 운영을 위한 전문 기관과의 협의체, 또 협력 체계 다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 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 사업 발굴,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 지원을 하겠다. 또 경기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국제교류 협력 정책 방향 심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위원회. 항상 거버넌스는 있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학교 중심 국제교류 협력 내실화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 지원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국제교류 협력 자료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연수, 국제교류협력 컨설팅.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과로 구성해서 학교 맞춤형 지원을 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국제교류협력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연결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협력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행정역량과에서는 지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평가과제 보면 지역 특색 기반 및 교육과정 연계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니까 학교와 학생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그걸 토대로 교육 공동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 협력 운영 현황 이게 평가 지표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참여 학생 글로벌 역량 지수. 그럼 또 이 역량 지수를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역량과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경기교육정책 연계 9개 교육훈련 운영을 하고요. 교육훈련 과제, 수행 결과의 조직관리 수준,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 등 현업 적용성과. 결국에 여기서는 9개 훈련을 갔다 왔으니까 그걸 경기도교육청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고 그 환원 정도를 평가의 척도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책 1에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세부 추진 과제의 두 번째 이야기인 인성 시민교육 강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반 정도는 인성 시민교육이고 절반 정도는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인성교육이 작년과 똑같이 3시 컬처, 커리큘럼, 커뮤니티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사회정서 학습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토대로 인성 덕목을 나열하거나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또 사회적인 것을 관리하고 협력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하고 협력하고 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서 인성을 함양한다. 그리고 함양한 인성을 토대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학교에서 제공받고 나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 세계 문제로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글로벌 주제를 토대로 한 세계 시민 교육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이나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교육 정책과의 디지털 시민 역량, 디지털 창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도 강화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 시민, 세계 시민 역량을 토대로 이 경기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교류, 학교와 학생의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이 인성 시민 교육 강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인성 시민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